안녕하세요. 우주별입니다. 오늘은 성격장애를 주제로 얘기해보려 합니다. 성격장애로 진단을 내릴 땐 내담자의 성격이 이상하다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A, B, C형의 유형과 달리 명시된 성격장애와 명시되지 않는 성격장애가 있고 유형별로 성격의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형 중에서 C형 성격장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다루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성격장애는 다른 임상적 진단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직업적이나 사회적 그리고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현저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해야 합니다. 그러니 몇 가지 진단 기준이 해당되는 것 같다고 내가 성격장애인가? 하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진단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자가 진단을 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정말 의심된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검사와 상담을 받으시면 건강한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의사항에 대해 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C형 성격장애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성격장애 중 C형은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이 특징이고 강박성, 의존성, 회피성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집착하며 과도한 성취 지향성을 보이고 인색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리정돈이나 완벽주의나 자신의 마음과 대인관계의 통제에 집착하며 이러한 행동 특성이 생활 전반에 나타나고 융통성, 개방성, 효율성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진단 기준으론 첫 번째, 사소한 세부사항과 규칙, 목록, 순서, 시간 계획이나 형식에 집착해서 일의 큰 흐름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과제의 완수를 저해하는 완벽주의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완벽하게 과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끝이 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세 번째로, 닳고 무가치한 물건이나 예쁘지도 않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며 네 번째로 도덕, 윤리 또는 가치 문제에 있어서 지나치게 양심적이고 고지식하며 융통성이 없습니다. 이는 문화적이나 종교적 배경에 의해 설명되지 않아야 하고요. 다섯 번째로 자신과 타인에게 구두쇠처럼 인색한 것 등의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유병률은 1%고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다음으로 의존성 성격장애는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보호받으려는 행동이 있습니다. 보호받기 위해서 복종적이고 매달리는 행동과 이별의 두려움을 나타내는데요. 즉, 헤어지지 않기 위해 무슨 행동이든 다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고요. 진단 기준으론 첫 번째, 타인으로부터의 많은 충고와 보장이 없으면 일상적인 일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두 번째로, 자기 인생의 매우 중요한 영역까지도 떠맡길 수 있는 타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지지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남에게 반대의 의견을 말하기 어렵고요. 네 번째로, 자신의 일을 혼자 시작하거나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판단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어야 하고요. 다섯 번째로, 타인의 보살핌과 지지를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쾌한 일을 자원해서 하기도 하고요. 여섯 번째로, 혼자 있으면 불안하거나 무기력해지는데 그 이유는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과장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고요. 일곱 번째로, 친밀한 관계가 끝났을 때 필요한 지지와 보호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급하게 찾고요. 여덟 번째로,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비현실적으로 집착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입니다. 의존성 성격장애는 모든 성격장애 중에서 빈도가 가장 높고 다른 B형 성격장애와 함께 나타나거나 기분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의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진단 기준을 말씀드렸고요. 5개 이상 항목을 충족해야지 유의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 목표로는 내담자를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앞으로 혼자 해라 라는 치료가 아닌 건강하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니까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의존성 성격장애인 것 같다고 의심된다면 병원이나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과 검사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회피성 성격장애입니다. 회피성 성격장애는 타인과의 만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고 부적응이 나타나는데요. 사회적으로 억제되고 부적절감을 느끼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칭찬이나 사랑을 받고 싶지만 그게 마음처럼 안 되니까 사람을 회피하게 됩니다. 진단 기준으론 첫 번째, 비난과 꾸중 또는 거절받는 것이 두려워서 대인관계가 요구되는 활동을 피하고요. 두 번째로, 호감을 주고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창피와 조롱을 당할까 두려워서 대인관계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새롭게 맺지 않고요. 네 번째로, 자신을 사회적으로 무능하고 개인적인 매력이 없으며 열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새로운 대인관계 상황에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진단 기준 중 일부를 말씀드렸고요. 자신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를 가장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타인은 위협적인 존재로 인지하는 특징이 있고요. 유병률은 0.5%에서 1% 사이며 사회공포증과 유사한 증상이지만 회피성 성격장애와는 구분이 되게 됩니다. 심리적인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아 동질적인 병과 자아 이질적인 병인데요. 자아 동질적인 병은 자신의 자아가 동화가 돼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자신이 된 거죠. 그렇기에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아 이질적인 병은 불안, 우울과 같이 내가 힘들고 이상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병원을 직접 방문하고 힘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성격장애는 자아 동질적인 특징이 있어서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병원을 직접 방문하기보다 범죄를 일으키고 진단받거나 다른 사람한테 끌려와서 진단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변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 자가 진단을 하고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참 지루할 수도 있고 전문적인 내용이라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도움을 주고 싶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엔 성격장애 A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주빌이었습니다.